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미술 자화상 그리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은 다양한 표현 도구를 탐색하고 탐색한 표현 도구를 활용해 자화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도구로 자화상을 그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도구를 탐색하고 자화상을 그려볼 텐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표현하기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사용해볼 표현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 도구를 사용해 보았나요? 사용해본 도구 중에서 능숙하게 또 자신있게 또 낯설었거나 어려웠던 표현 도구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도구를 먼저 찾아보세요. 함께 알아볼 첫 번째 표현 도구는 오늘의 주 재료인 아크릴 물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처음 듣는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그림을 감상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아크릴 물감을 배우고 또 친해지는 기회가 된다면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크릴 물감의 성질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빨리 마르는 성질이 있어서요.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좋고요. 마르면서 딱딱해지면서 물감이 딱딱한 어떤 물질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매우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종이나 얇은 바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탕지가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돌 같은 곳에도 칠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빨리 마르는 성질 때문에 아크릴 물감은 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크릴 물감이 묻은 채로 굳어버린 붓은 다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감이 굳으면서 딱딱하게 고체 형태로 성질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붓에 묻은 딱딱한 물감을 떼어내다 보면 붓털이 다 빠지기도 하고 딱딱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크릴 물감을 잠시라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물에 씻어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회용 팔레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감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르기 때문에 팔레트를 사용할 경우에 일반 팔레트를 사용하면 그 팔레트에 굳어버린 아크릴 물감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종이나 또는 아무 바탕지나 좋습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판도 괜찮고요. 버릴 수 있는 일회용 팔레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칠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같은 물감, 같은 색을 이용했지만 맑고 투명하게도 표현할 수 있고 선명하고 진하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과 물감의 비율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조절하였는지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도구는 연필과 펜입니다. 여러분이 워낙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무채색인 연필로 어떻게 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필처럼 회색이나 흰색 또는 검정색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재료를 색이 없는 무채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채색은요, 색이 없지만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를 구분해서 명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필은 연필심의 진하기에 따라서 9H부터 9B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연필이 존재하는데요. 9H로 갈수록 심이 단단하고 색을 칠해보면 밝고 연한 색이 나옵니다. 9B 쪽으로 갈수록 심이 부드러워지고 어둡고 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H, HB, EB, 4B를 많이 사용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있는 연필의 진하기의 종류를 구분해 보는 것도 연필을 탐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필과 펜이나 볼펜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채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연한 선을 여러 번 겹쳐 그려서 명암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명암을 나타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색연필입니다. 색연필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색연필 표지에 혹시 색연필과 함께 붓이 그려져 있다면 수성 색연필이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돌려 쓰는 색연필이나 또는 표지에 붓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색연필은 유성이라고 말합니다. 수성과 유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물에 묻혔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표현한 동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수성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의 표현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표현 도구는 사인펜 또는 마카라고 부르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은 사인펜이라는 이름은 좀 흔하지만 마카라는 표현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얇은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사인펜으로 넓은 면을 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두께의 선명한 선을 이용해서 결을 따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펜과 마카는 잉크를 사용해서 색이 굉장히 진하고 선명한데요. 수성과 유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두께와 모양에 따라 골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둥근 립도 있고요. 납작한 립도 있습니다. 또 종류에 따라서 납작한 것과 얇은 것이 함께 있는 마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료를 탐색할 때 보다 다양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매직은 원래 수성 마카밖에 없었던 시절에 번지지 않는 유성 잉크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마치 이건 마법 같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매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매직이라고 불려진다고 하네요. 사인펜과 마카는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색해볼 재료는 오일 파스텔입니다. 오일 파스텔이라는 표현이 낯선 친구는 혹시 크레파스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크레파스나 크레용이나 오일 파스텔은 크게 보면 같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레파스 같은 경우는 크레용과 파스텔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품의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오일 파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오일 파스텔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요? 이 세 가지는 파스라는 가루를 어떻게 굳혔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무르고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칠했을 때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성인지 유성인지를 구분하는 것 또는 어떤 무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를수록 진하고 거친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사용해본 크레파스 중에 굉장히 진하게 나왔던 것, 또 똑같이 크레파스나 크레용이라고 부르는데 끝부분이 단단해서 마치 색연필처럼 표현되는 것 체험해 본 적 있나요? 그 중에서 수성은 색 가루에 밀랍을 묻혀서 굳힌 것인데요. 우리가 크레올라라고 부르는 제품 또는 파스넷이라고 부르는 제품이 수성에 해당하고요. 또 색가루에 접착제를 굳혀서 만든 크레용은 유성 크레용이라고 하는데 크레파스 또는 오일 파스텔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일 파스텔의 유성 파스텔 같은 경우는 문지르게 되면 다소 지저분해지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일 파스텔을 칠해보고 문질러보고 어떤 효과가 어울리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일 파스텔은 손으로 문지르면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휴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체온이 있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할 때 크레용의 끝부분과 손을 자주 닦아주어야 다른 색이 섞이지 않고 그림이 깨끗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크레파스에 여러분 똥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슨 가루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끝부분보다는 옆면으로 뉘어서 칠해 본다면 그 가루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넓게 펴진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색칠해 보았습니다. 유성과 수성, 또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화상을 그리기 전에 오늘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표현 도구 중에서 자신 있는 것, 또 내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사용해 볼 텐데요. 오늘의 공통 준비사항은 내 사진 A4 크기로 1장, 도화지 1장, 연필 지우개, 아크릴 물감으로 칠할 수 있는 팔레트와 물통도 준비해주세요. 또 납작붓과 세필붓. 납작붓은 끝이 네모난 납작붓을 말하고요. 세필붓은 붓 끝이 얇고 가는 붓을 말합니다. 혹시 세필붓이 없다면 납작붓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유성 마카, 두께감이 있는 검정색이나 남색 같은 진한 색을 준비하세요. 가위 테이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색 도구입니다. 이때 채색 도구는 오늘 탐색해본 여러 가지 채색 도구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칸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칠해볼 것이기 때문에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내가 만약 몇 가지 채색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또 필요한 준비물 중에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투명 필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OHP 필름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투명 필름지 1장과 밝은색 네임펜을 준비하시고요. 혹시 투명 필름지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는 걱정 말고 도화지 1장과 그리고 목공용풀과 우드락본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목공용풀, 우드락본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만약 2가지 다 없다면 그냥 풀을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표현 활동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그림을 시작해 볼까요? 내 얼굴로 팝아트를 그리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선과 면으로 단순하게 나누어서 참고작품처럼 팝아트처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팝아트가 무엇인가요? 팝아트란 텔레비전이나 상품 광고, 교통 표지판, 만화 등에 있는 생활 속의 흔한 대중적 소재들을 미술로 끌어들여서 미술이라는 것의 개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미술 사조 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이비드 호크니, 키스 헤링 등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본 영상에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작품 사진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세요. 내 얼굴을 팝아트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얼굴을 따라서 선으로 그릴 거예요. 내 사진에 필름지 또는 먹지를 대고 얼굴의 선을 따라 그리겠습니다. 자세한 묘사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단순한 선으로 그리고 덩어리감으로 그려주세요. 먹지에 따라 그린 경우에는 색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선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연필로 따라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크릴 물감으로 칠할 건데요.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균일하게 칠해주세요. 한 번 칠해서 얼룩이 진다면 두 번, 세 번 더 칠해주세요. 아크릴 물감이 없다면 색연필로 고르게 칠하셔도 좋습니다. 명암을 표현해주세요. 눈 주변, 코, 턱, 입술, 머리카락 주변 등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표현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칠하기에 자신이 없는 친구는 3번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크릴 물감이 다 마르면 마지막 5번 단계를 실행합니다. 혹시 바탕지가 종이인 경우는 마르면서 종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두꺼운 책으로 눌러서 마른 후 살짝 펴주는 작업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따라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검정색 유성 마카를 이용하고 또 조금 더 얇은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해서 선명한 선을 테두리로 표현을 해주면 팝아트 자화상이 완성됩니다. 동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을 꾸며볼까요? 다양한 느낌으로 배경 꾸미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죠? 그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배경을 칠해볼 거예요. 먼저 내 사진을 오려주세요. 내 사진 중 자화상에 사용한 머리와 몸 부분을 오려낸 후 A4 도화지에 연필로 연하게 따라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연필로 그린 선보다 1cm 정도 안쪽까지 배경으로 하고요. 내 얼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유롭게 칸을 그려주세요. 선생님처럼 방사형으로 그려도 좋고 평행선 또는 수직선 또는 동그라미 등 자기가 원하는 칸으로 자유롭게 그려주면 됩니다.
색의 변화를 살려서 칠할 거예요. 각각의 칸마다 서로 다른 채색 도구를 이용하여서 한 칸 안에서도 색의 변화가 느껴지도록 칠해주고 칸과 칸 사이에 서로 다른 느낌으로 완성되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수성 위에 유성이 올라가지만 유성 위에는 수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성 재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동영상으로 하기 전에 마지막 선 따라 칸을 그려주세요. 검정색 마카로 선을 따라 그려주는 것은 자화상이랑 똑같습니다. 단 색이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두께의 변화를 주면 더 멋지게 완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정말 동영상을 살펴볼까요? 짜란! 자화상 그리기 마지막 단계 자화상 완성하기입니다. 얼굴 그림과 배경을 겹쳐서 완성할 건데요. 투명 필름지를 사용하신 분은 테이프를 준비하시고요. 얼굴을 종이에 그린 경우는 그림 부분만 잘라내어서 배경에 붙일 예정이니 풀을 준비해주세요. 동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가지 표현 도구로 자화상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내가 그린 자화상을 감상하고 스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도구를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었나요? 또 여러가지 느낌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나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동그라미 안에 표시해 보시고요. 내가 잘한 점과 더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서 기록해 주세요. 이상으로 자화상 그리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